전소에서 경영지 가져왔어. 컨테이너선 유조선 해안 플랜트 해적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전부 코를 뜯겼지. 근데 다 하려면 자원 분산데 유조선 하나만 택했어. 거기 집중하니까 3년 만에 업계 상위권 됐어. 많이 버리면 다 중간가 하나. 제대로 하면 1등해. 건설 현장에서 방안 수십 개 나왔어.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관리비 전부 줄이자는 거야. 실행하려니 현장 혼란스러웠어. 자재비 하나만 집중해서 공급처 통합하고 대량 구매로 다른 건 나중에 해서 자재비만으로도 목표 달성했어. 동시에 여러 개 하면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자동차 공장에서 품질 개선 과제가 20개 올라왔어. 각 부서마다 하나씩 낸 거지. 전부 추진하려니 관리 불가능해서 불량 영향도 큰 거 하나만 골랐어. 거기만 파고드니까 전체 품질 올라갔어. 핵심 하나 잡으면 연쇄 효과 나타나. 철강 공장에서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 모집해서 수십 개 나왔지. 비 개선, 공정 단축, 자동화 인력 재배치, 평가하느라 시간만 가더라고. 병목 공정 하나만 개선했어. 거기 뚫리니까 전체 흐름 좋아졌어. 병목만 풀는데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 전자사업부에서 신시장 진출 계획 세울 때야. 중국 동남아, 중동남미 전북 가능성 있다고 했어. 각 시장마다 전략 다르고 투자 필요했지. 중국 하나만 택했어. 거기서 성공 모델 만들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야. 시장 여러 개 동시 공략은 자원만 흩어져. 호텔에서 고객 만족도 높이는 방안 수십 개 나왔어. 객실 업그레이드, 식사, 개선 부대 시설, 확충 서비스 교육. 예산 한정됐는데 전부 하려니 중구난방이었어. 그 프로세스 하나만 개선했어. 대기 시간 줄이기. 그것만으로도 평가 올랐어. 첫인상 하나 좋으면 전체 평가 올라가. 유통 사업에서 매출 증대 전략 여러 개 검토해서 신규 거래처, 기존 거래처 물량, 신상품 추가, 가격 조정 동시 실행하면 현장 혼란스러워. 기존 거래처 심화 하나만 했어. 신뢰 쌓고 물량 늘리니까 매출 자연히 올랐어. 신규보다 기존 고객 만족시키는 게 확실해. 정유 공장에서 수익성 개선 방안 많았어. 생산량 증대 원가, 절감 제품 파각화 수출 확대. 각각 팀 만들어 추진하려니 조율이 안 됐어. 원가 절감 하나만 집중했어. 전혀가 에너지 효율화 그것만으로도 수익 개선. 여러 전략은 관리 비용 키워 하나 확실히 하는 게 나아. 물류센터에서 효율화 계획 여러 개 나왔어. 동화 동선 개선, 인력 증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부 필요해 보여.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 시멘트 공장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했어. 품질, 향상 가격, 경쟁력 낮기, 단축 서비스 개선. 각 투자 계획 세우니 예산 초과돼서 앞뒤 단축 하나만 했어.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 그것만으로도 수준으로서 그 다음날 고객이 제일 원하는 거 하나만 확실히 해줘도 돼. 성공업 현장에서 안전 개선 계획 수십 개 나왔어. 장비 교육 시설 시스템 문화 전부 중요했지. 근데 교육 하나만 강화해서 반복 훈련 그것만으로도 사고주로서 안전은 장비보다 의식이야. 교육 제대로 하면 돼. 건설 장비 사업에서 사업 다각화, 판매 렌탈 정비 교육 각 사업부 만들어 추진하려니 인력 부족해서 렌탈 하나만 강화해서 거기서 게시플로 만들고 확장해서 동시에 여러 사업하면 다 약해져 하나. 강하게 만들어야 해. 백화점에서 매출 증대 전략 많았어. 고가 상품 확대, 중저가 유입 온라인 연계 외국인 관광객 각각 팀 달랐어. 조율 안 되니 시너지 없었어. 외국인 관광객 하나만 집중했어. 면세 서비스 강화하고 통역 배치하니까 매출 크게 올랐어. 명확히 하나 정하면 전략도 명확해져. 조선소에서 원가 절감 항목 수십 개 나와서 인건비, 외주비, 에너지, 물류 차팀이 조금씩 줄이자고 했어. 근데 자재비 하나만 파고들었어. 그게 당제부터 자재 최적화 절감 효과 제일 컸어. 작은 것 여러 개보다 큰 것 하나가 효과 커. 그 부품 공장에서 고객사 다변화 추진했어. 완성차 쉽고 동시 공략하려 했지. 영업 인력 분산되고 각 고객사 요구 달라서 혼란스러웠어. 두 곳만 집중
공략했어. 품질 입증하고 물량 확보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왔어. 한 번에 여러 고객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씩 확실히 해야 해. 공작 공장에서 기술 개발 과제 10개 동시 진행했어. 인력도 예산도 분산됐지. 3년 지나도 완성된 거 없었어. 과제 하나만 남기고 정리했어. 집중하니까 1년 만에 상용화했어. 연구개발은 집중이 생명이야. 분산하면 다 실패해. 호텔에서 부대 사업 여러 개 검토했어. 웨딩 연회, 스파, 피트니스, 베이커리 각각 투자 필요했어. 웨딩 하나만 강화했어. 시설 업그레이드 하고 전문 인력 배치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수익 났어. 부대 사업 여러 개보다 하나 잘하는 게 브랜드 만들어. 그냥 유통 창고에서 시스템 개선 계획 많아서 주문 배송 반품 정상 각 시스템 업체 달랐어. 통합하려니 복잡했어. 재고 시스템 하나만 먼저 바꿨어. 정확해지니까 나머지도 자연히 개선됐어. 시스템은 한 번에 다 바꾸면 위험해. 하나씩 안정화시켜야 해. 정료 공장에서 생산 품목 다각화 검토했어. 휘발유, 경료, 등료, 아스팔트, 화학 제품, 설비 투자 필요했어. 주력 제품 품질만 올렸어.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니까 수익도 좋았어. 제품 늘리는 게 답 아니야. 잘 만드는 게 답이야. 물류센터에서 서비스 확대 계획 나왔어.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정기, 배송 맞춤 배송, 각 인프라 필요했어. 당일 배송만 완벽하게 만들었어. 거기서 신뢰 쌓이니까 다른 서비스 추가 쉬워졌어. 한 가지 잘하는 걸 보고 고객이 믿어. 이렇게 중간하면 신뢰 안 생겨. 시멘트 공장에서 시장 확대 전략 여러 개 나왔어. 수도권 지방 수출 특수 시멘트 동시 추진하려니 물류 비용 감당 안 돼서 수도권만 집중했어. 점유율 확보하고 안정되니까 확장 가능해졌어. 지역 하나 장악하고 다음 가는 게 순서야. 결국 전략은 많으면 힘 분산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훨씬 강해. 집중하면 자원도 모이고 경험도 쌓여. 여러 개 하다 다 못하는 것보다 하나 확실히 성공하는 게 나아. 전략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야. 하나를 파고들어야 해. 조선소에서 10년 동안 대형 유조선만 만들었어. 잘 됐지. 근데 시장이 바뀌었어. 해양 플랜트 수요가 늘어난 거야. 그 다음날 유조선만 고집하던 경쟁사들 어려워졌어. 저녁에 전환했어. 해양 플랜트 설계 확보했지. 덕분에 10년 더 성장했어. 한 가지만 잘한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장 보고 바꿔야 해.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엔 아파트만 지었어. 주거 수요 많았으니까. 근데 상업시설 수요가 커지더라고. 아파트만 하던 회사들 일감 줄었어. 오빠 오피스텔 상가 호텔로 확장해서 사업영역 넓히니까 안정적이었어. 한 분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변화 감지가 더 중요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었어. 20년 주력 사업이었지. 근데 전기차 시대 오는 거 보였어. 내연기관 고집하던 업체들 문 닫았어. 저녁에 우리는 미리 배터리 부품으로 전환 준비했어. 지금은 전기차 부품이 매출 절반이야. 미래보고 움직여야 살아남아. 과거 성공에 매달리면 사라져. 철강 공장에서 건설용 철강제만 팔았어. 건설 경기 좋을 땐 잘 됐지. 근데 경기 순환 타더라고. 건설 안 좋으면 매출 급감했어. 자동차용 조선용으로 확대했어. 시장 분산하니까 경기 영향 덜 받았어. 한 산업 의존하면 위험해. 여러 산업에 안정적이야. 혼자 사업부에서 가전 제품만 만들었어. 올라갔어. 근데 스마트폰 시대 오면서 시장 축소됐어. 가전만 하던 회사들 고전했지. 우리는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했어. 사물 인터넷 접목하니까 새 시장 열렸어. 저를 트렌드 읽고 제품 진화시켜야 해. 호텔 사업도 바뀌어서 처음엔 비즈니스 호텔로 시작했어. 출장객 많았으니까. 근데 레저 수요 늘어났어. 비즈니스만 고집하면 성장 한계했어. 리조트형으로 확장했어. 가족 단위 고객 확보하니까 주말 가동률 올랐어. 고객 변화면 컨셉도 바꿔야 해. 유통사업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했어. 10년간 잘 되지. 근데 온라인 쇼핑급 성장했어. 오프라인만 고집하던 업체들 매출 급감했어. 우리는 온 오프라인 통합했어. 그냥은 체험 공간으로 바꾸고 구매는 온라인 연결했지. 유통 채널 변하면 사업 모델도 바꿔야 해.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만 팔았어. 자동차 늘어나니까 잘 됐어. 근데 친환경 정책 강화되더라고. 화석 연료 수요 줄어드는 게 보였어. 바이오 연료 수소 사업 준비했어. 에너지 전환기에 대비한 거지. 정책 변화 읽고 미리 준비해야 해.
물류 사업에서 육상 운송만 했어. 트럭 운송이 주력이었지. 근데 물동량 늘면서 해상 운송 경쟁력 커졌어. 육상만 하던 업체들 가격 경쟁 심해졌어. 우리는 해상 연계 서비스 시작했어. 그냥 복합 운송으로 가격도 낮추고 속도도 높였어. 운송 패턴 변하면 서비스도 바꿔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건축용 시멘트만 만들었어. 건설 붐일 때 잘 됐지. 근데 건설 수요 정체되더라고. 건축용만 하던 회사들 가동률 떨어졌어. 이제 우리는 특수 시멘트로 확장했어. 보수, 보강용, 방수용, 내화용, 통세 시장 공략하니까 수입 유지됐어. 주력 시장 정체되면 새 시장 찾아야 해. 전공업에서 발전소 설비만 만들었어. 10년간 호황이었어. 근데 신규 발전소 줄어들더라고. 신규만 노리던 업체들 일감 없어졌어. 우리는 유지보수 사업 강화했어. 설비 개선하고 스톡 비즈니스로 전환한 거지. 신규 시장 줄면 기존 시장으로 가야 해. 건설 장비 렌탈에서 굴삭기만 빚어졌어. 토목공사 많을 때 잘 됐지. 근데 리모델링 수요 늘어났어. 굴삭기만으로는 부족했어. 소형 장비, 인테리어 장비 추가했어. 영 변하니까 장비도 바뀐 거야. 고 제품 구성 바꿔야 백화점에서 명품만 강화했었어. 고소득층 많을 때 통했지. 근데 소비 양극화되더라고. 중산층 줄어들고 실속파 늘어났어. 명품만 고집하면 중가 브랜드 강화하고 가성비 상품 늘렸어. 소비 트렌드 바뀌면 상품 믹스 바꿔야 해. 선소에서 수출만 있었어. 해외 발주 많았으니까. 근데 환율 변동 심해지더라고. 수출의도 높으면 위험했어. 내수 시장 개척했어. 관공선, 어선, 내자산 여기 시장 집중하면 외부 충격 커. 분산해야 안전해. 자동차 공장에서 세단만 만들었어. 주력 차종이었지. 그 다음날 근데 SUV 선호도 높아지더라고. 세단 고집하던 브랜드들 점유율 떨어졌어. 우리는 빨리 SUV 라인업 확대했어. 소비자 취향 따라간 거야. 이 고객 선호 변하면 제품도 바꿔야 해. 전자부품 공장에서 PC 부품만 만들었어. PC 시장 클 때 좋았지. 근데 모바일로 전환되더라고. PC 부품 수요 줄었어. 스마트폰 태블릿 부품으로 전환했어. 디바이스 변화 따라간 거지. 단말기 바뀌면 부품도 바뀌어야 해. 호텔에서 장기 투숙객 중심이었어. 계약 고객들 한정적이었지. 근데 단기 여행객 늘어나더라고. 장기만 고집하면 성장 정체야. 단기 고객 맞춤 서비스 추가했어. 유연한 체크인, 간편 조식, 고객층 확대된 거야. 고객 유형 다양해지면 서비스도 다양해져야 돼. 정유 공장에서 대량 공급만 했어. 주유소 대형 고객사. 근데 소량 다 품종 수요 생겼어. 특수용도 윤활유 첨가제 대량만 고집하면 틈새 놓쳐 소량 제품 라인 만들었어. 마진 더 높았어. 시장 세분화되면 세분화해야 해. 그 다음날 해서 대량 기업 고객 중심. 근데 소비자 직접 배송 늘어났어. B2B만 하던 구조론 한계야. B2C 배송 시스템 구축했어. 포장 방식도 배송 주기도 다르게 가져간 거지. 거래 형태 바뀌면 시스템도 바뀌어야 해. 결국 시장은 계속 변해. 한 가지 전략으로 평생 못 가. 나이 읽고 빨리 바꾸는 게 생존이야. 과거 성공 방식 고집하면 도태돼. 시장 따라 움직이는 회사가 오래 살아남아. 전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진화하는 거야. 조선소에서 용접 불량 클레임 들어왔을 때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탓했고 작업자는 자재 탓했어. 감정적으로 서로 싸우더라고. 데이터 뽑았어. 불량 발생 시간대, 작업자별 불량률, 자재 로트별 분석 숫자고 명확했어. 특정 자재 공급업체 제품에서만 불량 나왔어. 감정 빠지고 원인 찾으니까 해결 빨랐어.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감정 섞이면 진실 안 보여.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초과 문제 있었어. 각 팀이 서로 책임 미루더라고. 자재팀은 설계팀 탓하고 시공팀은 관리팀 탓했어. 항목별 실제 지출 집계했어. 자재비 시프트, 초과 인건비 5%, 장비비 초과. 숫자로 보니까 장비 렌탈이 문제였어. 감정 빠지고 해결책 나왔어. 숫자로 보면 책임 소재 명확해져.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성 논쟁이 있었어. 야간팀은 주간팀이 일들 한다고 했고 주간팀은 자간팀이 느리다고 했어. 팀결 시간당 생산량 측정했어. 그 주간 100일씩 대 야간 100대 있었지. 근데 야간은 설비 정비 시간 포함됐더라고. 순수 작업 시간 계산하니까 비슷했어. OF에서
감정으로는 판단 못해. 숫자가 공정해. 철강 공장에서 품질 문제로 팀 간 갈등 있었어. 재선팀은 제강팀 탓하고 제강팀은 아변팀 탓했어. 공정별 품질 데이터 수집했어. 불량 발생 단계 추적했지. 제강 공정 온도 편차가 컸어. 숫자가 원인 찾아줬어. 책임 공방 끝나고 개선 시작됐어. 사후 시간에 숫자 보면 빨라. 남자 사업부에서 마케팅 효과 논쟁이 있어서 온라인 팀은 오프라인 광고 비효율적이라고 했고 오프라인 팀은 온라인 효과 없다고 했어. 채널별 전환율 계산했어. 그냥 3부 오프라인. 근데 오프라인 노출로 온라인 전환 추적하니까 시너지 있었어. 숫자로 협력 방안 나왔어. 의견 대립은 데이터로 정리돼. 이 호텔에서 서비스 품질 논쟁이 있었어. 프론트는 객실팀 청소 늦다고 했고 객실팀은 프론트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했어. 거인부터 객실 준비까지 시간 측정했어. 평균 45분, 근데 피크 시간은 70분 걸렸어. 인력 배치 문제였어. 숫자로 보니까 해결 방향 나왔어. 감정 싸움은 데이터로 끝내. 유통사업에서 재고 책임 공방이 있었어. 구매팀은 영업팀이 판매 예측 틀렸다고 했고 영업팀은 구매팀이 과다 발주했다고 했어. 예측치랑 실제 판매량 비교했어. 예측 오차 15%. 정상 문제는 시즌 타이밍 놓친 거였어. 숫자가 진짜 원인 찾아줬어. 누구 잘못 찾지 말고 무엇이 잘못인지 봐야 해. 이 공장에서 원가 상승 책임 논쟁이 있었어. 생산팀은 구매팀이 비싼 원자재 산다고 했고 구매팀은 생산팀이 낭비한다고 했어. 원자재 단가 추이랑 수율 데이터 분석해서 인하체비 10% 상승도 하락 둘 다 영향이 있었어. 비중으로 보니까 우선순위 나왔어. 원인 여러 개면 영향도 계산해야 해.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연 책임 공방이 있었어. 피킹팀은 포장팀이 느리다고 했고 포장팀은 상차팀이 늦는다고 했어. 각 단계 소요 시간 측정했어. 그 감nap은 포장 상차 40분 상차가 병목이었어. 감정 빠지고 개선점 명확해졌어. 단계별 시간 재면 병목 보여.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량 논쟁이 때 소마다 실적 달랐어. 갑조는 설비 상태 탓하듯 조별 생산시간 가동률 정지 해수 데이터 모았어. 가동률 차이 없었어. 정지 시간이 달랐지. 일부조는 소소한 문제로 자주 멈췄어. 운영 방식 문제였어. 결과 따르면 프로세스 비교해야 해.重공업 현장에서 일정 지연 책임 다툼이 있었어. 팀이 다른 팀 탓했어. 작업 일정 데이터 전부 모았어. 계획 대비 실적 팀별로 비교했지. 자재팀 지연 3일 설계팀 5일 시공팀 우선순위 명확했어. 지연 원인 찾으려면 일정 기록 봐야 해. 건설 장비 사업에서 수익 논쟁이 있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영업팀은 가격 너무 낮다고 했고 관리팀은 운영비 과다라고 했어. 장비별 수익 몇 원가 계산했지. 일부 장비는 가격 문제, 일부는 가동률 문제. 숫자가 각각 닥쳤어. 전체 말고 개별 분석해야 진실 보여. 백화점에서 매출 저조원인 논쟁이 있었어. 상품팀은 입지 탓하고 마케팅팀은 상품 탓했어. 시간대별 방문객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 분석했어. 방문객은 많은데 전환율 낮아서 상품 문제가 맞았어. 숫자가 명확히 보여줬어. 말고 전환 단계별로 숫자 봐야 해. 선서에서 자재비 절감 목표 놓고 논쟁이 있었어. 구매팀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경영진은 해야 한다고 했어. 자재 항목별 수량 분석했어. 300개 중에 상위 항목만 집중하니까 표 달성 가능해 보였어. 큰 숫자부터 손대면 목표 보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량 원인 다툼이 있었어. 작업자는 자재 탓, 품질팀은 공정 탓. 불량품 전수 분석했어. 자재기인 40, 공정기인 60 다 맞았어. 비중 알고 순서 정했어. 원인 하나 아니면 비중 따져야 해. 전자공장에서 에너지 비용 책임 논쟁이 있었어. 생산팀은 설비, 노후 탓, 시설팀은 운영 탓, 설비별 전력 소비 측정했어. 노후 설비 30 더 썼어. 근데 신규 설비도 야간에 대기 전력 많았어. 둘 다 개선 대상이었어. 측정하면 추측 안 해도 돼. 호텔에서 고객 불만 원인 다툼이 있었어. 각 부서가 다른 부서 탓하더라고. 불만 내용 카테고리별 집계해서 30건 소음, 50건 응대건 숫자로 보니까 소음이 핵심이었어. 불만 많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하냐? 빈도 세야 해. 유통창고에서 피킹 오류 책임 다툼이 있었어. 관리자는 작업자 집중력, 작업자는 동선 탓, 오류 발생 위치, 시간대 작업자별 기록했어. 특정 구역에서 집중됐어. 배치 문제였어. 숫자가 구조 문제 보여줬어. 다른 탓 전에 패턴 찾아야 해. 정유 공장에서 안전사고 원인 논쟁이 있었어. 기자는 부주의 탓, 노 기록, 분차급 내용, 교대본이 이것도 패턴 있어. 데이터로 찾아내야 해. 물류센터에서 생산성 저하 논쟁이 있었어. 팀장은 인력 부족 탓, 경영진은 태만 탓, 작업자별 시간당 처리량 측정했어. 단차 심했어. 최고 150개, 최저 90개. 교육 문제였어. 숫자라 해결 방향 줬어. 개인차 크면 표준화 필요해.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편차, 원인 다툼이, 생산팀은 원자재 탑, 품질팀은 공정 탑. 배치별 원자재 성분이랑 공정 조건 비교했어. 상관관계 분석하니까 공정 온도 영향 커서 상관관계 분석하면 원인 찾아져. 문제 해결은 감정 빼고 숫자로 가야 해. 숫자는 명확해. 누구 편도 안 들어. 측정하고 분석하면 진실 나와. 추측이랑 의견은 시간 낭비야. 데이터가 답 가지고 있어. 날 숫자로 말하는 습관들이면 문제 해결 빨라져. 조선소에서 같은 부위 용접 재작업이 석 달째 반복됐어. 매번 작업자 교육하고 주의 주고 했지. 근데 또 발생해. 그때 깨달았어.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용접 순서 자체가 무리했던 거야. 좁은 공간에서 어려운 자세로 작업해야 순서 바꿔서 공간 확보하고 작업하니까 제발 안 했어. 같은 실수 3번 나오면 시스템 의심해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분실이 계속됐어. 매달 보고 올라왔어. 공비 강화하고 CCTV 늘렸지. 근데 계속 없어졌어. 관리 체계가 없었던 거야. 입고 기록도 출고 기록도 없이 그냥 쌓아놨어. 다코드 시스템 도입하고 기록하니까 분실 사라졌어. 단속 강화는 임시 방편이야. 관리 구조 만들어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특정 부품 조립 지연이 반복됐어. 작업자 바꿔도 마찬가지였어. 빠른 사람도 거기서 늦어졌어. 작업대 높이가 안 맞았던 거야. 허리 굽혀서 해야 해. 작업대 높이 조정하니까 그럼 여러 명 바꿔도 같은 문제면 환경 봐야 해. 철강 공장에서 설비 고장이 같은 주기로 반복됐어. 한 달에 한 번씩 멈췄어.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정비지로 보니까 과부하 시점이 비슷했어. 생산 계획이 설비 용량 넘었던 거야. 계획 조정하니까 고장 빈도 줄었어. 이 비만 계속 하지 말고 도화 패턴 봐야 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출시 때마다 지연됐어. 프로젝트마다 다른 팀인데도 비슷하게 늦어졌어. 이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비효율적이었어. 승인 단계 너무 많고 부서 간 대기 시간 길었지. 프로세스 간소하니까 일정 맞기 시작. 프로젝트마다 반복되면 프로세스 문제야. 호텔에서 투숙객 체크아웃 불만이 계속 들어왔어. 직원 바꿔도 같은 불만이었어. 그 후 시간에 프런트 직원 한 명뿐이었어. 피크 시간에 대기줄 길어질 수밖에 배치하니까 불만 없어졌어. 직원 탓하기 전에 인력 배치 적정한지 봐야 해. 유통사업에서 배송 오류가 매주 발생했어. 기사 교육하고 경고하고 했지. 근데 계속됐어. 주소 확인 프로세스가 없었어. 송장만 보고 가니까 착각하는 거야. 개발 전 주소 이중 확인 체계 만들었더니 오류 줄었어. 교육만으로는 한계 있어. 실수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정유 공장에서 원자재 재고 부족이 분기마다 발생했어. 발주 담당자 압박하고 독촉했지. 근데 반복됐어. 수요 예측이랑 발주가 연동 안 됐던 거야. 생산 계획 변경되면 자동 발주되는 시스템 만들었어. 그럼 실수 가능성 남겨두면 언젠가 또 실수해. 물류센터에서 재고 차이가 매월 발견됐어. 전수 조사하고 정리하고 했어. 근데 다음 달 또 틀어졌어. 늘 시간 기록이 안 됐던 거야. 이 출고할 때마다 수기 메모했다가 나중에 입력하니까 빠지는 거였어. 다코드 스캔 즉시 반영되게 바꿨더니 차이 없어졌어. 기록 지연되면 오류 생겨. 실시간으로 가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품질 불량이 주기적으로 나왔어. 매번 원인 찾고 조치하고 했지. 근데 한두 달 뒤면 또 나타났어. 작업 지침서가 구두로만 전달됐던 거야. 사람 바뀌거나 잊어버리면 다시 불량 나는 거지. 이런 작업 지침서 만들고 체크리스트 붙여놨더니 제발 안 했어. 구두 전달은 휘발돼. 문서화해야 지속 가능해. 중고업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계속 적발됐어. 교육하고 경고하고 했지. 근데 반복돼서 안전장비 보관함이 현장에서 멀었어. 가져오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였어. 현장마다 장비 보관함 설치했더니 착용률 올랐어. 점만
강조하지 말고 지키기 쉽게 만들어야 해. 그 건설 장비 사업에서 장비 지연이 빈번했어. 담당자 독촉하고 관리 강화. 근데 계속 늦어졌어. 반납 일정 알림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일주일 전 자동 알림 가게 했더니 회수율 좋아졌어. 사람 기억력 믿지 말고 시스템으로 알려줘야 해. 백화점에서 재고 과다 매장이 반복됐어. 발주 교육하고 가이드 줬지. 근데 매 시즌 비슷한 매장에서 재고 쌓였어. 발주 권한이 간 매장에 있었어. 경험 부족한 신규 담당자가 실수하는 거야. 데이터 기반 발주 가이드 주니까 과다 발주 줄었어. 권한주대 통제 장치 있어야 해. 조성소에서 도면 수정 누락이 계속 발생했어. 얘 판계하고 확인 강조했지. 근데 반복됐어. 추정 이력 관리가 안 됐던 거야. 면 관리 시스템 도입해서 최신 버전만 줘야 되게 했더니 누락 없어졌어. 사람 주의력으로는 한계야. 시스템으로 틀림없게 만들어야 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납품 착오가 반복돼서 깨다 출하 전 확인 강조하고 재교육했지. 근데 계속됐어. 여러 고객사 제품이 큰 창고에 섞여 있었어. 피킹할 때 헷갈리는 거야. 고객사별 표시했더니 자고 사라졌어. 실수하기 쉬운 환경이면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없어. 전자 공장에서 검사 누락이 반복됐어. 검사원 교체하고 강조했지. 근데 또 발생했어.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빠뜨리는 거였어. 체크리스트 만들고 전부 체크해야 완료되게 시스템화 했더니 누락 없어졌어. 항목 많으면 기억 못해. 체크 구조 만들어야 해. 호텔에서 객실 청소 불량이 반복 지적됐어. 청소 직원 교육하고 점검 강화했지. 같은 문제 나왔어. 청소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객실당 20분인데 제대로 하려면 30분 필요했어. 시간 여유 주니까 품질 올랐어. 성가 요구하면서 시간 안 주면 품질 나올 수 없어. 요통 창고에서 주기적으로 났어. 안전 교육하고 주의해. 공간 여유 없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 요 공장에서 밸브 저작 실수가 반복됐어. 운전은 교육하고 확인 강조했지. 근데 계속됐어. 밸브가 100개 넘는데 표시가 없었어. 헷갈릴 수밖에 없었지. 밸브마다 번호 색깔 표시 붙이니까 실수 없어졌어. 복잡한 환경에서 실수 없기 바라는 건 무리야. 같은 문제 반복되면 사람 탓하지 마. 저가 문제야. 시스템 환경 프로세스를 의심해야 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사람 100번 바꿔도 같은 결과 나와. 근본 원인 잡아야 제발 막아. 개선이 진짜 해결이야. 조선소에서 향후 이제 전략이야. 근데 내일 용접 작업은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자재 먼저 쓸지는 현장에서 봤어. 그게 전술이지. 전략은 본사 회의실에서, 전술은 갑판 위에서 정해져. 끓이면 멀리서, 세부는 가까이서 봐야 해. 건설 사업에서 사업 영역 확장 결정할 때야. 아파트, 상가, 오피스 뭐 할지는 시장 전체 보고 정했어. 전략적 판단이지. 근데 이번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기는 날씨 보고 현장 소장이 정해서 전술적 판단이야. 둘이 레벨이 달라. 저거 저녁에 시간축이랑 영양 범위에 따라 달라져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전환 결정할 때야. 어깨 트렌드 보고 방향 정했어. 근데 오늘 라인 속도 조절은 현장 판장이 실시간으로 봤어. 전술이야. 전략은 연 단위, 전술은 일 단위로 봐. 시간 스케일이 다르면 버는 높이도 달라야 해. 철강 공장에서 신규 설비 투자 결정할 때야 향후 수요 경쟁구도 보고 결정했어. 좀 멀리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용광로 온도 조절은 현장 운전원이 봤어. 이렇게 바로 앞만 보는 거야. 각자 역할이 달라. 역할 따라 시야거리 달라져. 전자사업부에서 사물인터넷 진출 결정할 때 미래시장 기술 생태계 보고 판단했어. 전략적 선택이지. 근데 이번 주 생산 물량 배분은 공장장이 재고 보고 전술적 조정이야. 본다고 다 같은 게 아니야. 보는 범위가 달라야 해. 호텔 사업에서 리조트 확장 결정할 때야. 관광 트렌드 지역 개발 계획 보고 정했어. 5년, 10년 보는 거지. 근데 오늘 객실 배정은 프론트 매니저가 두둑게 보고 정했어. 당장 보는 거야. 레이어가 다른 것점, 레벨의 정보 범위 달라져야 해. 유통 사업에서 온라인 전환 결정할 때야 유통 채널 변화, 소비자 행동 보고 판단했어. 큰 흐름 있는 거지. 근데 오늘 배송 경로는 물류팀장이 교통 상황 보고 정했어. 실시간 대응이야. 각각 필요한 정보가 달라. 또 레벨 따라 달라야 해. 정유 공장에서 친환경 연료 투자 결정할 때야 정책 방향 규제 강화 보고
방향 잡았어. 10년 내다보는 거야. 근데 오늘 정제공정은 운전팀이 원유 상태 보고 조정했어. 당장 보는 거지. 시간축이 완전히 달라. 미래 보는 눈이랑 현재 보는 눈 따로 있어야 해. 물류 사업에서 해외 진출 결정할 글로벌 물동량 네트워크 보고 판단해서 넓게 보는 거지. 근데 오늘 트럭 배차는 현장 관리자가 화물량 보고 정했어. 좁게 보는 거야. 넓이가 조절할 줄 알아야 해. 시멘트 공장에서 신규 거점 투자 결정할 때야 지역별 수요 물류거리 보고 정했어. 놓고 보는 건데 오늘 생산 일정은 공장장이 주문 보고 짰어. 바로 앞 보는 거야. 보는 거리가 달라. 이 조절을 못하면 판단 틀려. 중공업에서 해양 플랜트 진출 결정할 때야 석유시장 에너지 정책 보고 판단했어. 산업 전체 보는 거지. 근데 오늘 크레인 작업은 현장 책임자가 날씨 보고 정했어. 지금 여기만 보는 거야. 영화 완전히 다른 거지. 범위 조절 못하면 엉뚱한 결정 나와. 건설장비 사업에서 전동장비 전환 결정할 때야 판단 환경국의 방향 시장 전체 흐름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장비 배정은 현 보는 거지. 초점이 달라야 해. 초점 거리 틀리면 흐려 보여. 백화점에서 업태 변경 결정할 때야 유통 트렌드 소비 패턴 보고 판단했어. 업계 전반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상품 배치는 매장 담당자가 고객 동선 보고 정해서 스케일이 다른 거야. 같은 스케일로 모든 걸 보면 안 돼. 조선소에서 조직 개편 결정할 때야 사업 구조 효율성 보고 전체 틀 짰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멀리서 본 거지. 근데 팀 내 업무 분장은 팀장이 구성원 보고 정했어. 가까이서 본 거야. 높이가 달라야 제대로 높이 조절 못하면 디테일 놓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글로벌 소싱 결정할 때야 각국 생산 비용 물류망 보고 판단했어. 세계 지도 놓고 본 거지. 근데 오늘 자재 투입은 생산 라인 리더가 재고 보고 정했어. 창고 앞에서 본 거야. 왜냐면 다른 거지. 보는 위치 바꿀 줄 알아야 산업 전체 지도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수율계에서는 엔지니어가 공정 데이터 보고 조정했어. 기계 앞에서 보는 거지. 거리감이 완전히 달라. 거리감 없으면 판단 엉망돼. 호텔에서 브랜드와 전략 수립할 때야 경쟁사 포지셔닝 고객 세그먼트 보고 정했어. 가장 전체 조감하는 거야. 근데 오늘 연애 세팅은 연애 내 팀장이 고객 요구 보고 했어. 포런에서 보는 거지. 그 각도가 다른 거야. 보는 각도 못 바꾸면 편협해져. 유통 창고에서 물류망 재설계 결정할 때야 장국 거점 배송 시간 보고 구조 짜서 컵랩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장차 순서는 현장 팀장이 목적지 보고 정했어. 트럭 앞에서 보는 거지. 보는 매 크기가 달라야 해. 임에 축적 조절 못하면 길 잃어. 정육 공장에서 합병 결정할 때야 산업 재편 시너지 보고 판단했어. 업계 전체 구도 보는 거야. 근데 배관 정비는 현장 반장이 설비 상태 보고 정했어. 밸브 앞에서 보는 거지. 시야각이 전혀 달라. 시야각 고정되면 유연성 없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투자 결정할 때 인건비 취 기술 발전 보고 방향 정했어. 5년 10년 보는 거야. 근데 오늘 피킹 순서는 작업 리더가 주문 보고 정했어. 1시간 보는 거지. 시간 해상도가 달라야 해. 해상도 못 맞추면 초점 안 맞아. 시멘트 공장에서 사업 다각화 결정할 때야 건설 경기 순환 포트폴리오 보고 판단해서 거시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오늘 품질 조정은 품질 담당자가 샘플 보고 했어. 역으로 보는 거지. 배율이 달라야 제대로 보여. 현미경이랑 망원경 둘 다 필요해. 결국 전략은 숲을 보는 거고 전술은 나무를 보는 거야. 숲 볼 때 나무만 보면 방향 틀려. 나무 볼 때 숲만 보면 디테일 놓쳐. 멀리 가까이 볼 것 구분해야 해. 레벨에 맞게 보는 거리 조절하는 게 경영이야. 보는 눈 여러 개 가지. 근데 우리가 먼저 적용해서 패지이다. 그 3개월 차이로 수주 5건 다 냈어.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시작에 이겼어. 좋은 아이디어는 다들 비슷해. 먼저 하는 사람이 가져가. 건설 현장에서 공법 개선 아이디어 나왔어. 이만 석 달 완벽하게 검토하겠다고. 근데 병정사가 먼저 시작했어. 시장에서 검증됐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 됐지. 빠르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선보했을 텐데 검토 오래 하면 기회 놓쳐.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방식 개선안 있었어. 팀장들 설득하고 승인받고 하느라 6개월 걸렸어. 완벽한 준비했어. 근데 경쟁사는 이미 3개월 전에 시작해서 효과 보고 있었어. 우리 계획이 더 좋았지만
늦었어. 계획 완벽해도 타이밍 놓치면 의미 없어. 간 공장에서 원가 절감 방안 나왔어. 그 타당성 리스크 분석하느라 한 달 걸렸어. 신중하게 가자고 했지. 근데 그 한 달 동안 원자재비 또 올랐어. 빨리 시작했으면 절감 효과 더 컸을 거야.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 빠르게 결정해야 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아이디어 있었어.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하느라 1년 걸렸어. 완벽하게 준비했지. 근데 출시하니까 정경 제품 이미 3개 나와 있었어. 일 늦었어. 조사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해. 호텔에서 서비스 개선안 나왔어. 전 직원 교육 완료하고 시작하자고 했어. 준비 간 2달 잡았지. 근데 호텔은 바로 시작했어. 교육받은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고객 반응 좋아서 우리 고객 뺏겼어. 완벽 추구하다 시장 1호. 유통사업에서 온라인 전환 결정했어. 시스템 완벽하게 구축하고 오픈하자고 했어. 6개월 준비기간. 그 다음날. 근데 경쟁사들은 불안전에도 빨리 시작했어. 운영하면서 개선하더라고. 우리 오픈할 땐 이미 시장 나눠진 뒤였어. 이제 반날 완성도보다 진입 속도가 경쟁력이야. 정유공장에서 공정 개선 계획이 있었어. 외부 컨설팅 받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느라 5개월 걸렸어. 한 계획 나왔지. 근데 실행 시작할 때 시장 상황 바뀌어 있었어. 계획 수정해야 했어. 계획 완벽해. 환경 변하면 소용없어.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검토했어. 여러 업체 비교하고 견적받고 하느라 3개월 걸렸어. 최적 선택했지. 근데 경쟁사는 한 달 만에 도입했어. 여기에 먼저 경험 쌓아서 노하우 생겼어. 우리가 나중에 시작하니까 따라잡기 어려웠어. 경험 먼저 쌓는 사람이 앞서가.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투자 결정했어. 이사회 승인 예산 확보하느라 4개월 걸렸어. 절차 다 밟았지. 근데 그 사이 설비 가격 더 올랐어. 빨리 결정했으면 절약했을 돈이야. 절차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공업 현장에서 안전장비 도입 결정했어. 여러 제품 테스트하고 평가하느라 2달 걸렸어. 최선 선택했지. 여기 그 2달 동안 사고 한 번 났어. 이 도입했으면 막았을 사고야. 완벽한 선택보다 빠른 적용이 사람 살려. 건설 장비 렌탈에서 가격 전략 바꾸기로 했어. 시장 반응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느라 한 달 걸렸어. 근데 정장사가 먼저 가격 내렸어. 우리 계획 더 정교했지만 소용없었어. 가격 전쟁은 속도 싸움이야.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 기획했어. 전분만 완벽한 프로모션 만들려고 한 달 준비했어. 근데 경쟁 백화점이 일주일 만에 행사 시작했어. 고객 발길 거기로 몰렸지. 우리의 행사는 관심 못 받았어. 프로모 타이밍이 생명이야. 조선소에서 납기 단축 방안 나왔어. 전 공정 재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완벽한 계획 만들었어. 6개월 걸렸지. 근데 그 사이 선주가 다른 조선소로 가서 빠르게 제안했으면 우리가 받았을 청문이야. 고객은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답원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품질 개선 방안이 있었어. 전수 검토하고 리스크 평가하느라 2달 걸렸어. 근데 그 2달 동안 불량품 계속 나갔어. 빨리 시작했으면 손실 줄였을 거야. 개선은 빠를수록 손실 적어. 전자 공장에서 원가 절감 아이디어 나왔어. 여러 부서 의견 조율하고 합의 도출하느라 3달 걸렸어. 이제 완벽한 합의 이뤘지. 근데 그 3달 비용이 업 단위로 세워나갔어. 합의 과정 길면 기회비용. 호텔에서 메뉴 개편 계획이 있었어. 고객 설문, 경쟁사 분석, 셰프 교육까지 6개월 계획 세웠어. 근데 옆 호텔은 한 달 만에 신메뉴 출시했어. 시장 반응 보고 조정하더라고. 이제 우리 준비 끝났던 트렌드 바뀌어 있었어. 시장 테스트는 빠르게 해야 피드백 받아. 유통창고에서 레이아웃 변경 계획했어. 동선 설계하느라 2달 걸렸어. 완벽한 설계 나왔지. 근데 실제 해보니 예상과 달랐어. 빨리 시작해서 수정하는 게 나았을 거야.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수정이 현실적이야. 정유공장에서 신규 제품 개발해서 모든 테스트 완료하고 출시하려니 1년 걸렸어. 근데 경쟁사는 6개월 만에 출시했어. 이 버전 불완전했지만 시장 선점했어. 개선하면서 점유율 높였지. 완벽 추구하면 시장 놓쳐. 물류 사업에서 신규 노선 검토해서 수요 예측 수익성 분석 완벽하게 했어. 3개월 걸렸지. 근데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어. 고객 확보하고 운영 노하우 쌓. 우리 진입할 땐 이미 시장 포화됐어. 선점 효과가
분석보다 시멘트 공장에서 신규 지역 진출 계획했어. 시장조사 거점 선정 완벽하게 준비했어. 6개월 걸렸어. 근데 그 사이 경쟁사가 거점 두 곳 열었어. 구축하고 고객 확보했지. 우리 들어갈 공간 없었어. 시장은 빈틈 금방 채워져 빠르게 움직여야 해. 결국 전략이 조금 부족해도 빨리 실행하는 게 이겨. 추구하다 기회 소용없어. 시작하면서 고치는 게 현실이야. 계획 완벽해도 실행 느리면 남 좋은 일만 시켜줘. 속도가 경쟁력이야. 생각 끝나면 바로 움직여야 해. 조선소에서 용접 품질 검사 데이터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 수치는 기준 아닌데 뭔가 패턴이 달랐어. 자, 내려갔어. 하니까 용접봉 제조사가 바뀌어 있었어. 당장은 문제 없지만 시간 지나면 균열 생길 수 있었던 거야. 즉시 교체 지시했어. 한 달 뒤에 발견했으면 이미 조립된 부분 다 뜯어냈을 거야. 저녁에 뭔가 이상하면 그냥 넘기지 마. 느낌이 신호야.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 작업 속도도 느리고 직원들 표정도 안 좋았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업체 대표 만났어. 작은 문제 있었던 거야. 즉시 성금 지급하고 정리했어. 방치했으면 공사 중단됐을 거야. 현장 분위기 변화 느끼면 바로 파악해야 해. 자동차 공장에서 특정 부품 재고가 평소보다 빨리 줄어드는 걸 느꼈어. 명확한 데이터는 아니었어. 그냥 감이었지. 바로 확인했어. 운영률 올라서 사용량 늘어난 거였어. 역시 원인 조사 들어갔어. 한 달 뒤면 재고 바닥 났을 거야. 숫자 변한 느낌은 즉시 추적해야 해. 철강 공장에서 설비 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어. 전원도 못 느꼈는데 경험으로 알았어. 바로 점검 지시했어. 이어링 시작됐더라고. 당장 교체했어. 일주일 뒤면 파손돼서 생산 중단됐을 거야. 기계 소리 변화 느끼면 무조건 점검해야 해. 혼자 사업부에서 고객 눈의 톤이 달라진 걸 느꼈어. 볼만은 아닌데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었어. 바로 고객 미팅 잡았어. 경쟁사가 접근하고 있었던 거야. 대응 관계 강화했어. 늦었으면 고객 잃었을 거야. 고객 태도 변화 느끼면 바로 만나야 해. 호텔에서 투숙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바로 원인 찾았어. 리뷰 사이트에 부정적 댓글 몇 개 올라온 거였어. 대응하고 개선했어. 당치했으면 평판 떨어졌을 거야. 작은 변화도 누적되면 커져 초기에 잡아야 해. 유통사업에서 특정 거래처 주문 패턴이 달라진 걸 느꼈어. 주문량은 비슷한데 주기가 불규칙해졌어. 바로 연락했어. 재무 상황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야. 거래 조건 조정하고 모니터링 강화했어. 늦었으면 대금 못 받았을 거야. 그 거래 변화는 위험 신호야. 정유 공장에서 제품 점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 규격안인데 뭔가 달랐어. 바로 원자재 분석했어. nhập 받은 원유 성분이 조금 바뀌어 있었던 거야. 즉시 공정 조정했어. 늦었으면 대량 불량 나왔을 거야. 품질 미세 변화도 놓치지 마.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 실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어. 큰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신경 쓰였어. 바로 면담했어. 시스템 적응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제기옥했어. 방치했으면 대형 오류 발생했을 거야. 작은 실수 빈도 올라가면 큰 사고 전조야. 시멘트 공장에서 고객사 발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어. 명확한 이탈은 아니었어. 근데 추세가 보였어. 바로 방문했어. 경쟁사가 공격적 영업하고 있었던 거야. 즉시 대응방안 제시했어. 늦었으면 계약 잃었을 거야. 매출 추세 바뀌면 즉시 확인해야 해. 중공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납품이 조금씩 늦어지는 걸 느꼈어. 하루 이틀이었지만 반복됐어. 바로 확인했어. 업체가 다른 프로젝트 동시 수주해서 여력 부족했던 거야. 즉시 일정 재조정하고 대체 업체 확보했어. 작은 지연도 반복되면 심각해져. 건설 장비 사업 회수율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 퍼센트로 보면 오차범위였어. 근데 계속 신경 쓰여. 바로 원인 찾았어. 현장 정리 끝나도 연락 안 하고 계속 쓰는 곳 있었던 거야. 즉시 회수 프로세스 강화해서 손실 작아도 방치하면 계속 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 매출이 주춤하는 걸 느꼈어. 아직 적자는 아니었어. 근데 성장세 꺾인 게 느껴졌어. 바로 브랜드 담당자 만났어. 신제품 라인 약했던 거야. 즉시 상품 구성 조정했어. 늦었으면 매출 급감했을 거야. 성장세 꺾이는 순간 잡아야 해. 선소에서 신입 직원들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 불만은 없는데
일에 열정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 바로 면담 시작했어. 중간 관리자가 소통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즉시 관리자 교육하고 멘토링 체계 만들었어. 아직 에너지 떨어지면 바로 원인 찾아야 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검사 불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어. 근데 추세가 보였어. 바로 공정 점검했어. 금융 마모 시작했던 거야. 즉시 교체 일정 앞당겼어. 불량률 추세 보이면 기다리지 마. 전자 공장에서 직원 지각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어.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패턴이 신경 쓰였어. 바로 원인 찾았어. 출퇴근 버스 시간이 교통 상황 안 맞았던 거야. 혹시 노선 저장에서 작은 변화도 시스템 문제 신호일 수 있어. 호텔 주방에서 식재료 소진 속도가 달라진 걸 낭비는 아닌데 뭔가 달랐어. 바로 확인했어. 메뉴별 주문디 중에 타 끼고 있었던 거야. 즉시 발주 계획 조정했어. 늦었으면 재고 가다됐을 거야. 소비 패턴 변화 느끼면 즉시 대응해야 해. 유통창고에서 작업 흐름이 미묘하게 막히는 느낌 받아. 병목은 아닌데 뭔가 걸렸어. 바로 관찰했어. 특정 시간대 여러 작업이 겹쳤던 거야. 즉시 작업 시간 분산 조정했어. 좀 막히는 느낌 풀면 바로 동선 바야 정유 공장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어. 생산량 대비 효율이 미묘하게 떨어졌어. 바로 점검했어. 단열재 노후화 시작됐던 거야. 즉시 보수 계획 세웠어. 효율 떨어지는 느낌들 설비 봐야 해. 물류 사업에서 배송 클레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어. 심각한 수준 아니었어. 근데 증가 추세 보였어. 바로 원인 분석했어. 신주 기사 교육 부족했던 거야. 즉시 재교육 강화했어. 클레임 첨가 추세는 품질 저하. 시멘트 공장에서 설비 가동률이 미묘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 고장은 아닌데 뭔가 달랐어. 바로 확인했어. 소소한 정지가 찾아진 거였어. 즉시 원인 파악하고 예방 조치했어. 가동률 변화는 작아도 누적되면 커져. 점검업에서 안전장비 착용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꼈어. 대부분은 착용했는데 느슨해진 느낌이었어. 현장 점검 강화했어. 안전의식 흐려지고 있었던 거야. 즉시 재교육하고 점검 빈도 높였어. 안전의식은 한번 풀리면 사고로 이어져. 건설 장비에서 정비 주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꼈어. 정비팀 여력 부족한 느낌이었어. 바로 확인했어. 장비 증가에 비해 정비 인력 부족했던 거야. 즉시 인력 충원 시작했어. 업무량 변화 느끼면 자원 재배분해야 해. 그리고 문제는 전에 신호 보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신호야 느낀. 무시하고 데이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 혹시 움직여서 확인하면 작을 때 잡아. 경험 많으면 미세한 변화도 느껴져. 그 느낌 믿고 바로 움직이는 게 위기 막는 방법이야. 선서에서 생산 효율화 계획 세울 때야. 컨설턴트가 50페이지 보고서 가져왔어. 7단계 프로세스의 20개 지표. 현장 팀장들 이해 못했어. 한 장으로 줄였어. 작업 순서 3단계 핵심 지표. 이해했고 실행됐어. 복잡한 전략은 실행 안 돼. 단순해. 움직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 만들 때 안전팀이 100개 항목 체크리스트 만들었어. 세부적이고 완벽했지. 근데 아무도 안 했어. 너무 복잡했던 거야. 핵심 10개로 줄였어. 매일 체크 가능한 수준. 그제 실행률 올랐어. 항목만 하면 아무것도 안 지켜져. 자동차 공장에서 품질 관리 전략 세울 때야. 품질팀이 6단계 검정 프로세스 제안했어. 각 단계마다 양식 작성하고 승인받고 완벽했지. 근데 생산 속도 반으로 떨어졌어. 3단계로 줄이고 양식 통합했어. 품질 유지하면서 속도 회복했어. 그 단계 많으면 변목 생겨. 철강 공장에서 원가 관리 시스템 도입할 때야. 시스템 업체가 모든 항목 추적하는 방안 제시했어. 이제 인건비 강가, 상각 간접비, 정보 데이터 입력만 하루 종일 걸렸어. 핵심 5개만 추적하게 바꿨어. 관리 가능해졌어. 인력을 관리하려다 아무것도 못 관리해. 전자사업부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만들 때야. 개발팀이 15단계 승인 체계 제안했어. 최소화하겠다고. 근데 제품 하나 나오는데 1년 반 걸렸어. 5단계로 줄였어. 승인 권한 위임하고 병인 진행 개발기간 반으로 줄었어. 승인 단계 많으면 속도 주고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 매뉴얼 만들 때야 리스팀이 200페이지 매뉴얼 만들었어. 모든 상황별 대응 방법 완벽했지. 근데 직원들 안 봤어. 너무 두꺼웠어. 핵심 원칙 10가지로 줄였어. 모두가 외웠어. 두꺼운 매뉴얼은 장식이야. 유통사업에서 재고관리 전략 세울 때야 관리팀이
품목별, 카테고리별, 지역별 세부 전략 만들었어. 그 300개 품목 각각 다른 규칙. 실행 불가능해서 ABC 분석해서 3등급으로 나눴어. 등급별 단순 규칙 실행 가능해졌어. 세분화가 하면 복잡도만 올라가. 정유 공장에서 유지 보수 계획 세울 때야 정비팀이 모든 설비 부품들 상세일장 만들었어. 엑셀 시트 100페이지. 관리 자체가 일이었어. 핵심 설비 주요 부품만 추졌어. 일정표 10페이지에 관리 가능해졌어. 디테일화하면 전체 노초. 물류센터에서 작업 효율화 방안 세울 때야 그냥 물류 컨설턴트가 구역별 시간대별 작업자별 최적화 방안 제시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완벽했지. 현장 적용 안 됐어. 변수 너무 많아서 정선만 단순화했어. 그것만으로도 효율 올랐어. 이론적 완벽함보다 현실적 실행이 중요해. 시멘트 공장에서 영업 전략 세울 때야 영업팀이 고객 사별 맞춤 전략 만들었어. 그때 고객사 각각 다른 접근, 영업사원들 헷갈렸어. 대형, 중형, 소형 3그룹으로 나눴어. 그룹별 표준 전략, 영업 효율 올랐어. 고객 맞춤도 정도가 있어. 중공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 만들 때야 관리팀이 60개 마일스톤 설정했어. 주간 보고만 해도 하루 걸렸어. 10개 주요 마일스톤으로 조졌어. 월간 보고 관리 부담 줄고 집중도 올랐어. 관리 항목 많으면 관리가 목적돼. 건설 장비 고객 등급 체계 만들 때야 마케팅 팀이 쉽게 등급 제한했어. 구매 빈도 금액 업종 지역 전부 고려. 3등급으로 단순화. VIP 일반 신규 관리 명확해졌어. 등급 많으면 차별화 의미 없어져. 백화점에서 직원 평가 체계 만들 때야 인사팀이 30개 평가 항목 만들었어. 근무 태도, 판매 실적, 고객 만족, 팀워크 전부 평가만 한 달 걸렸어. 핵심 5개로 줄였어. 평가 간단해지고 공정해졌어. 평가 항목 많으면 주관 개입돼.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관리 기준 만들 때야 협력에 구매팀이 평가지표 만들었어. 품질 납기, 가격, 재무 안전 전부 데이터 수집만 한 달 핵심 10개로 줄였어. 평가주기 빨라지고 실효성 올랐어. 지표 많으면 데이터 수집이 목적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계획 수립체계 만들 때야 다음날 생산팀이 일별 시간별 세부 계획 제안했어. 변수 생기면 전체 재계획 경직됐어. 주간 단위 계획으로 바꿨어. 유연성 생겼어. 계획 세밀하면 변화 대응 못해. 혼자 공장에서 회의 체계 정비할 때야 관리팀이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회의다 만들어서 회의만 하다 끝났어. 저간 월간만 남겼어. 안건 통합하고 시간 단축. 실행 시간 늘었어. 회의 많으면 일할 시간 없어. 호텔에서 객실 점검 체계 만들 때야 이제 완벽한 점검이었지. 근데 객실당 30분 걸렸어. 이게 핵심 항목만 남겼어. 시간 단축되고 회전율 올랐어. 점검 항목 많으면 시간만 잡아먹어. 유통창고에서 보고 체계 정비할 때야 관리팀이 일일 주간 월간 보고서 각각 10페이지씩 만들었어. 보고서 작성이 업무였어. 한 페이지 대시보드로 통합했어. 핵심 지표만. 의사결정 빨라졌어. 보고서 두꺼우면 안 읽혀. 정유 공장에서 비상대응 매뉴얼 만들 때야 그 안전팀이 모든 상황별 세부 절차 만들었어. 300페이지 비상 상황에 찾아볼 수 없었어. 핵심 원칙 10개로 줄였어. 모두가 외웠어. 비상 매뉴얼 복잡하면 위기 때 소용없어. 물류 사업에서 배송 최적화 알고리즘 만들 때야 팀이 고려한 복잡한 알고리즘 만들었어. 시간 오래 걸리고 오류 많았어. 핵심 변수 5개로 단순화했어. 빠르고 정확해졌어. 알고리즘 복잡하면 유지 보수 불가능해. 결국 전략은 단순해야 실행돼.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복잡하면 이해 못하고 실행 못해. 이제 복잡해지면 실패해.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버려야 해.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실행 가능한 게 좋은 전략이야. 단순함이 힘이야. 선소에서 중고 선박 개조 오래 들어왔을 때 신조선만 하던 우리 입장에선 작고 번거로운 일이었어. 이익도 적고 공정도 복잡했지. 팀장들 다들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받았어. 그 일 하면서 개조기술 사용 3년 뒤에 해양 플랜트 개조 사업으로 연결됐어. 그러면 보잘것없어 보일 기회였던 거야. 깔끔한 기회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 잡아. 건설 현장에서 재개발 지역
소형 현장 계약 들어왔어. 프로젝트만 하던 우리 입장에선 귀찮은 일이었어. 주민 민원 많고 수익성 낮았지. 근데 했어. 그 지역 시공 실적 쌓이니까 대형 재개발 입찰 때 유리했어. 지저분해 보였지만 발판이었던 거야. 작고 복잡해 보이는 일에 뒤에 숨어 있어. 자동차 공장에서 소량 맞춤 제작을 해왔어. 초중 생산만 하던 나이는 비효율적이었어. 세팅 바꾸고 재세팅하고 번거로웠지. 근데 받았어. 맞춤 제작 노하우 생겼고 나중에 차종 생산으로 이어졌어. 갈도맞진 않았지만 배울 게 많았어. 번거로워 보이는 일이 역량 키워줘. 철강 공장에서 특수강 소량 주문 들어왔어. 대량 생산 체계에선 손해였어. 제 시간만 3일 걸렸지. 근데 했어. 특수강 기술 익히고 고부가 시장 진입했어. 지저분한 시작이 새 사업 됐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배움 있으면 해야 해. 근데 사업부에서 군납지 않았어. 까다로운 규격의 검수 복잡하고 단가 낮았어. 팀 반대 심했지. 근데 했어. 그 규격 맞추면서 품질 관리 수준 올라갔고 나중에 항공 우주 시장 들어가는 발판 됐어. 까다로운 고객이 실력 키워줘. 호텔에서 대관 행사 문의 왔어. 혼란스럽고 클레임 우려됐어. 일반 투숙보다 손 많이 가는 일이었지. 근데 받았어. 행사 운영 노하우 쌓이고 기업 고객 네트워크 생겼어. 복잡했지만 가치 있었어. 많이 가는 일이 관계 만들어져. 유통사업에서 벽지 지역 배송 요청 왔어. 물류비 많이 들고 효율 떨어졌어. 안 하고 싶었지. 근데 했어. 전국 네트워크 구축됐고 경쟁사 못 가는 지역 선점했어. 남들 안 가는 곳 가면 독점기회 생겨. 공장에서 저품질 원유 처리 제한 왔어. 수율 낮고 공정 복잡했어. 프리미엄 원유만 쓰고 싶었지. 근데 했어. 저품질 원유 처리 기술 생겼고 원자재 선택지 넓어졌어. 어려운 일에 기술력 만들었어. 쉬운 것만 하면 기술 한으로 물류센터에서 급송 배송 요청 왔어. 정규 스케줄 깨지고 비용 많이 들었어. 거절하고 싶었지. 근데 했어. 긴급 배송 체계 구축됐고 프리미엄 서비스 상품 됐어. 불편했지만 차별화 포인트 돼서 불편한 요구가 새 서비스 만들어줘. 시멘트 공장에서 소규모 공사 직납 요청 왔어. 대리점 통하는 게 편했어. 직납은 관리 부담 컸지. 근데 했어. 현장 리즈 직접 파악됐고 제품 개선 아이디어 얻었어. 번거로웠지만 통찰 생겼어. 중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면 배움 많아. 중공업에서 기존 개조 의뢰 왔어. 신규 제작보다 복잡했어. 면도 없고 현장 측정해야 했지. 근데 했어. 레트로핏 기술 생겼고 유지보수 시장 열렸어. 지저분했지만 블루오션이었어. 신규만 고집하면 시장 절반 놓쳐. 건설 장비 사업에서 중고 장비 매입 제한 왔어. 검수 부담되고 하자 위험 신품만 다루고 싶었지. 근데 했어. 중고 시장 진입했고 고객층 넓어졌어. 디스크 있었지만 기회였어. 깨끗한 것만 고르면 시장 작아져. 백화점에서 중소 브랜드 입점 제한 왔어. 유명 브랜드보다 관리 어렵고 매출 보장 안 돼서. 근데 받았어. 신선한 브랜드로 차별화됐고 일부는 나중에 대형 브랜드 됐어. 불확실했지만 선점 효과 있었어. 검증된 것만 받으면 차별화 안 돼. 조선소에서 설계 그 변경 많은 프로젝트 들어왔어. 선주가 우유부단해서 일정 지키기 어려웠지. 근데 받았어. 이게 변경 대응 능력 생겼고 까다로운 고객 다루는 법 힘들었지만 성장했어. 쉬운 고객만 상대하는 실력 안 늘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시제품 제작 의뢰와 아니라 수익 없었어. 시간만 들었지. 근데 했어. 신기술 접했고 양산 계약 단했어. 당장 이익 없었지만 투자했던 거야. 수익 없어 보여도 미래 기회면 해야 해. 전자 공장에서 불량품 제작업을 해왔어. 남의 실수 수습하는 일이었어. 기분도 안 좋고 까다로웠지. 근데 했어. 제작업 기술 생겼고 리퍼비시 사업 시작했어. 더러운 일이었지만 새 수익은 남들 싫어하는 일에 틈새 있어. 호텔에서 장기 체가 계약 제한 왔어. 단기 고객보다 객단가 낮았어. 수익성 떨어져 보였지. 야, 근데 했어. 안정적 기본 수익 생겼고 비수기 가동률 올렸어. 깔끔하진 않았지만 안정성 줬어.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적이면 가치 있어. 유통사업에서 반품 재판매 사업 제한 왔어. 이미지 안 좋고 관리 복잡했어. 근데 했어. 마진 높았고 환경 정형 이미지도 얻었어. 지저분해 보였지만 수익성 좋았어. 보기 좋지 않아도 실익 있으면 해야 돼. 공장에서 부산물 처리 사업 제한 왔어. 역 사업 아니고 번거로웠어. 근데 했어. 버리던 걸 팔게 됐고 환경 규제도 대응했어. 부차적이었지만 의미 있었어. 역 아니어도
보완적 가치 있으면 해야 해. 야, 물류센터에서 연물류 사업 제안 왔어. 정방향 물류보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어. 근데 한품 처리 역량 생겼고 온라인 고객사 유치해서 이제 복잡했지만 경쟁력 됐어. 복잡한 일 해낼 수 있으면 진입장벽 생겨.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 재활용 원료 사용 제한 왔어. 품질 관리 어렵고 이미지 우려됐어. 근데 해소 원가 절감되고 친환경 인증받았어. 꺼림칙했지만 경제적이었어. 완벽한 원료만 고집하면 비용국 기회는 예쁘게 포장돼서 만화 복잡하고 귀찮고 위험해 보이는 모습으로 와. 그래서 다들 피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진짜 기회 있어. 깨끗한 것만 고르면 경쟁 심해. 지저분한 것 감수하면 독점 기회 생겨. 기회는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조선소 시작할 때야.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 직접 선주들 찾아다녔어. 유럽, 중동, 아시아 안 가본 데 없었지. 기다렸으면 일감 없었을 거야. 찾아다니니까 계약 따냈어. 기회는 사무실 책상 위에 안 떨어져.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였어. 입찰 공고 기다리지 않았어. 개발 예정 지역 미리 파악했어. 지주 만나고 구청 담당자 만나고 사전 협의했지. 공고 나올 때쯤엔 이미 준비 끝나 있었어. 기다리는 사람은 늦어. 정보 빨리 잡는 사람이 유리해. 그 자동차 부품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완성차 업체 발주 기다리지 않았어. 그녀부터 참여했어. 시제품 만들어서 제안했지. 그녀 그들이 필요한 걸 먼저 만들었어. 발주 나올 땐 우리가 유일한 선택지였어. 필요 챙기길 기다리지 말고 필요 만들어줘야 해. 해강 사업 확장할 때야 시장 수요 기다리지 않았어. 미래 수요 예측했어.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 보고 고강도강 미리 개발했지. 생기니까 우리만 공급 가능했어. 기다렸으면 경쟁사 따라잡기만 했을 거야. 트렌드를 투자하는 사람이 3자 사업 새 시장 직접 개척했어. 전시회 나가고 바이어 만나고 샘플 보냈지. 기회 만들었어. 기다렸으면은 기존 시장에만 갇혔을 거야. 시장은 찾아가야 해. 호텔 기다리지 않았어. 기업 영업 다녔어. 인사팀 만나고 복지 담당자 만나고 제안했지. 임기 계약 따냈어. 기다리는 빈방 많고 찾아가는 호텔 꽉 차. 고객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셔와야 해.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유통사업 시작할 때야. 제조사 연락 기다리지 않아 찾아갔어. 유통 제안하고 조건 협의했지. 좋은 제품 먼저 확보했어. 기다렸으면 남은 제품만 받았을 거야. 좋은 건 먼저 잡는 사람 차지야. 사업 확장할 때도 그래서 정부 정책 기다리지 않았어. 정책 방향 예측하고 미리 준비했어. 친환경 규제 예상하고 저항류 설비 투자했지. 이제 나오니까 준비된 곳 요리뿐이었어. 규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하고 준비하는 거야. 물류할 때야 고객 물량 늘기 기다리지 않았어. 신규 거점 먼저 만들었어. 시설 갖추고 인력 뽑고 영업했지. 준비되니까 대형 계약 따냈어. 물량 생기고 준비하면 늦어. 인프라 먼저 만들어야 큰 기회 잡아. 시멘트 사업 확장할 때도 그랬어. 건설 경기 좋아지길 기다리지 않았어. 불황일 때 설비 투자했어. 사게 샀지. 경기 좋아지니까 생산 능력 우위 생겼어. 다들 기다려 준비하는 사람이 이겨. 불황이 준비 기회야. 중공업 진출할 때야. 프로젝트 발주 기다리지 않았어. 기술 먼저 확보했어. 인력 뽑고 장비 사부 준비했지. 발주 나오니까 바로 수주했어. 발주 보고 준비하는 회사는 못 따라와. 준비 먼저 하는 사람이 기회 잡아. 건설 사업 시작할 때야. 임대 수요 기다리지 않았어. 장비 먼저 샀어. 현장 돌면서 제안했지. 보유 장비 많으니까 신뢰 생겼어. 생기고 사면 늦어. 자원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유리해. 백화점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좋은 입지 나오길 기다리지 않았어. 재정 지역 먼저 땅 샀어. 몇 년 기다렸지. 개발되니까 최고 입지 됐어. 나온 거 고르는 사람은 선택지 적어. 누군 뒤에는 만드는 거야. 조선소에서 신기술 도입할 때야 검증 기다리지 않았어. 먼저 시도 실패도 했지. 근데 배웠어. 나중에 성공하니까 기술 선도 기업됐어. 검증 기다리는 사람은 따라가기만 해. 시도하는 사람이 선도해. 자동차 공장에서 해외 진출할 때야. 시장 성숙 기다리지 않았어. 초기 시장 들어갔어. 이 시크 컸지. 근데 먼저 들어가니까 시장 장악해서 성숙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경쟁만 치열해. 초기 시장 리스크 감수하는 사람이 독점해. 철강 공장에서 신제품 개발할 때야 고객 요청 기다리지 않았어. 필요할 것 같은 거 먼저 만들어서
샘플 돌렸지. 반응 좋으면 양산해서. 정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이야. 선제 제안하는 사람이 주도권 잡아. 사업에서 파트너십 맺을 때야. 상대 제안 기다리지 않았어. 먼저 제안했어. 협력 방안 만들어서 들고 갔지. 우리가 주도했어. 기다리는 사람은 끌려가. 협력도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유리해. 호텔에서 이벤트 기획할 때야. 수요 기다리지 않았어. 테마 먼저 만들었어. 패키지 구성하고 홍보했지. 수요 창출했어. 기다리는 호텔은 한산하고 만드는 호텔은 분벼. 수요는 만드는 거야. 유통사업에서 트렌드 대응할 때야. 근데 확산 기다리지 않았어. 초기 신호 보고 선제 대응했어. 상품 먼저 확보하고 진열했지. 트렌드 타니까 매출 폭발했어. 확산되고 대응하는 사람은 품절만 초기에 잡아야 해. 공장에서 신규 거래선 확보할 때야. 연락 기다리지 않았어. 찾아갔어. 제안서 들고 미팅 잡았지. 먼저 제안하니까 조건 유리하게 협상했어. 기다리는 사람은 조건 분리해.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도입할 때야. 인건비 더 오르길 기다리지 않았어. 미리 투자했어. 지키고 운영 노하우 쌓았지. 나중에 인건비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었어. 문제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사람이 여유 생겨. 결국 기회는 하나 만드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은 남은 거 받고 만드는 사람은 좋은 거 가져가. 시장도 고객도 트렌드 기다려주지 않아.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부자 돼. 수동적이면 기회 못 잡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해. 조선소에서 대형 유조선 수주 기회 왔을 때야. 경쟁사들도 같은 제안 받았어. 근데 바로 설계한 제시 이미 연구해둔 게 있었거든. 선주 요거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거지. 저녁에 오기 전에 준비해둔 사람이 잡아. 건설 현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고 났을 때야. 짧은 준비 기간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지역 이미 조사해뒀어. 이제 파만 타본 하본대 현황 공급선 다 파악했지. 제안서 빨리 완성했어. 준비 안 된 곳은 포기했어. 정보 미리 쌓아둔 사람이 유리해.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부품 발주 기회 왔을 때야. 우리만 샘플이 있어서 3년 전부터 연구 개발해뒀거든. 다른 업체는 개발부터 시작해야 했어. 우리는 바로 양산 계획 제시했지. 준비된 곳이 선택받아. 기술 미리 확보한 사람만 기회 잡아. 철강 공장에서 특수강 수요 급증했을 때야. 우리만 생산 가능했어. 이미 설비 갖춰뒀거든. 몇 년 전에 투자했던 거야. 다른 곳은 설비 주문부터 해야 했어. 1년 걸렸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즉시 공급했어. 설비 미리 갖춘 사람이 시장 독점해. 전자사업부에서 신규 인증 요구됐을 때야. 우리만 인증이 있었어. 저녁에 이렇게 다음날 미리 취득해뒀거든. 다른 회사는 인증받는데 6개월 걸렸어. 이 사이 시장 우리가 다 가져갔지. 준비 안 한 곳은 뒤에 놓쳤어. 자금 미리 갖춘 사람만 기회 활용해. 대제 행사 유치 기회 왔을 때야. 우리만 수용 가능했어. 시설 미리 확충해뒀거든. 회의실 객실 모두 준비돼 있었지. 다른 호텔은 공사부터 해야 했어. 우리가 선점 인프라 미리 사람이 큰 기회 잡아. 유통사업에서 대응 유통사 입점 기회 왔을 때야. 그냥 물량 확보돼 있었어. 재고관리 철저히 해뒀거든. 다른 곳은 물량 모으는데 석 달 걸렸어. 우리는 즉시 공급 시작했지. 그냥 미리 준비한 사람이 계약단에 정유 공장에서 환경 규제 강화됐을 때야. 우리만 기준 충족했어. 이미 설비 투자해뒀거든. 다른 공장은 시설 개선하느라 몇 년 걸렸어. 우리는 계속 생산했지. 준비된 곳이 경쟁 우위 가져가서 규제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아. 위험물류센터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 계약 기획 왔을 때야. 우리만 시스템 준비됐어. 자동화 설비 갖춰뒀거든. 다른 센터는 구축부터 해야 했어. 우리는 바로 운영 시작했지. 시스템 미리 갖춘 곳이 대형 고객 확보에 시멘트 공장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 났을 때야. 우리만 물량 대응 가능했어. 생산 능력 확충해뒀거든. 다른 공장은 증설해야 했어. 우리는 즉시 납품 시작했지. 생산 능력 미리 키운 곳이 대량 수주받아. 전공업에서 해외 프로젝트 입찰기에 왔을 때야. 우리만 현지법인이 있었어. 몇 년 전에 설립해뒀거든. 다른 회사는 법인부터 만들어야 했어. 우리는 즉시 입찰 참여했지. 현지 기반 갖춘 곳이 해외 프로젝트 단에 건설 장비 사업에서 대형 현장 장비 렌탈 기회 왔을 때야.
우리만 보유 상비층 꾸준히 채는 구매부터 우리는 즉시 투입 자산 미리 확보한 곳이 큰 계약 백화점 제안 왔을 때야 우리만 조금 맞았어. 매장 위치 고객층 매출 실적 준비돼 있었지. 그 다른 개선부터 해야 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가 독점 계약해서 기준 미리 충족한 곳이 선택받아 조선소에서 신공법 적용 프로젝트 기회 왔을 때야 우리만 경험 있었어. 이한 프로젝트 해뒀거든. 다른 조선소는 검증부터 해야 했어. 우리는 바로 적용했지. 쌓아둔 곳이 신기술 프로젝트 받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납품기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만 품질 인증이 있었어. 국제 표준 미리 취득해뒀거든. 다른 업체는 인증 과정 거쳐야 했어. 우리는 즉시 계약했지. 품질 인증 갖춘 곳이 글로벌 시장 들어가 일강 공장에서 자동차용 고강, 도강 수요 폭증했을 때야 우리만 생산 기술이 있었어. 연구개발 계속해뒀거든. 다른 곳은 기술 개발부터 해야 했어. 그래 우리는 공급했지. 기술 개발 멈추지 않은 것이 기회 독점에 전자공장에서 신규 규격 제품 수요 생겼을 때야 우리가 능력이 있었어. 전문 인력 양성해뒀거든. 다른 곳은 인력 채용부터 해야 했어. 우리는 바로 개발 착수했지. 이렇게 그 다음 날 인재미리 키운 곳이 신시장 선 다음날 호텔에서 메디컬 투리즘 수요 급증했을 때 우리만 의료기관 연계에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해뒀거든. 다른 호텔은 파트너 찾기부터 했어. 우리는 접시 패키지 출시했지. 네트워크 만들어둔 곳이 새 수요 잡아 유통사업에서 친환경 인증 제품 수요 늘었을 때야 확보돼 있었어. 공급처 발굴해뒀거든. 다른 곳은 제품 찾기부터 했어. 우리는 바로 판매 시작했지. 미리 다변화한 곳이 트렌드 선도에 공장에서 바이오 연료 수요 생겼을 때야 우리만 생산 라인 있었어. 파일럿 설비 운영해도 다른 공장은 설비 설계부터 했어. 우리는 즉시 상업 생산 확대했지. 시범 운영해본 곳이 본격 생산 빨라. 물류 사업에서 새벽 배송 수요 폭발했을 때야 운영 체계 시스템 구축해뒀거든. 다른 곳은 인력 채용부터 했어. 우리는 즉시 서비스 확대했지. 운영 경험 쌓은 곳이 확장 빨라. 시멘트 공장에서 친환경 시멘트 입찰 기회 왔을 때야 우리만 제품 개발돼 있었어. 연구 계속해뒀거든. 다른 곳은 개발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독점 공급했지. 연구 멈추지 않은 곳이 신제품 시장 선점에 중공업에서 해양 통역 프로젝트 발전했을 때야 우리만 관련 경험이 있었어. 소규모 프로젝트 해뒀거든. 다른 회사는 참고 사례 없었어. 단해지 프로젝트 경험이 큰 프로젝트 기회 만들어 건설 장비에서 전동 장비 수요 늘었을 때야 우리만 제품이 있었어. 고이 도입해뒀거든. 다른 업체는 제품 소신부터 했어. 우리는 즉시 공급했지. 트렌드 예측하고 선제 투자한 곳이 시장 잡아 백화점에서 온 오프라인 통합 요구됐을 때야 우리만 시스템 준비돼서 플랫폼 구축해뒀거든. 다른 백화점은 개발부터 해야 해서 우리는 즉시 서비스 시작했지. 디지털 전환 먼저 한 것이 경쟁 우위 가져가. 그리고 기회는 모두에게 와. 근데 준비된 사람만 크게 봐.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인 줄도 몰라. 알아도 잡을 수 없어. 시간 걸리거든. 준비된 사람은 즉시 움직여. 그게 차이야. 준비는 기회 오기 전에 하는 거야. 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어. 평소에 쌓아둔 게 기회 만들어줘. 선소에서 아들 컨테이너선만 할 때야 수익성 좋았거든. 우리는 특수선 시장 봤어. 어선 케미컬 탱커 LNG선 경쟁 적었어. 단가 높았지. 남들 안 가는 틈새가 더 좋았어. 모두가 가는 곳은 이미 분벼 건설 사업에서 다들 수도권만 할 때 물량 많았으니까 영화 지방 들어가서 부산 대구 광주 경쟁사 없었어. 독점하다시피 했지. 외면받는 시장이 더 편했어. 대도시만 고집하면 경쟁만 치열해. 자부품에서 다들 완성차만 노릴 때야 큰 물량이었거든. 우리는 튜닝 시장 봤어. 애프터마켓 소량이지만 마진 높았어. 경쟁 없어서 가격 주도권 있었지. 시장 시장만 보면 수익성 떨어져. 철강 사업에서 다들 건설용만 할 때야 수요 확실했으니까 우리는 산업용 특수강에서 기계 조선에너지용 카다롭지만 단가지 외면받는 분야가 블루오션이었어. 범용 제품만 하면 가격 경쟁만 해. 전자사업에서 다들 소비자 제품만 할 때야 시장 크니까 천엽 산업용 부품 했어. B2B 시장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이었어. 경쟁적고 관계 지속됐지. 대중시장만 보면 유엔타 호텔 사업에서 다들 도심만 할 때야
접근성 좋으니까. 우리는 외곽, 리조트, 자연 환경 좋은 거 부잡이 적었고 차별화됐지. 외면받던 입지가 장점이었어. 역세권만 고집하면 땅값만 비싸. 유통사옥에서 다들 대도시만 할 때야. 인구 많으니까 우리는 중소도시 들어갔어. 완전 없었어. 지역 밀착됐지. 외면받던 시장을 우리가 장악했어. 인구 많은 곳만 가면 포화 상태야. 정유 사업에서 다들 휘발유, 정유만 할 때야. 늘 대량 판매 가능했거든. 우리는 특수, 윤활유, 패서, 항공, 선박, 산업용 소량이지만 고부가였어. 틈새가 수익 좋았어. 범용 제품만 팔면 단가 싸. 이렇게. 그 다음날 물류 사업에서 다들 간섭만 할 때야. 효율 좋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라스트 마일 집중했어. 배송 단가 높았어. 힘들지만 수익성 좋았지. 외면받던 구간이 도운됐어. 간섭만 하면 가격 경쟁 심해. 시멘트 사업에서 다들 일반 시멘트만 할 때야. 물량 많았거든. 방수 내와 속경 소량이지만 마진 2배에서 다음날 외면받던 제품군이 효자였어. 범용품만 만들면 방어 못해. 중공업에서 다들 신규 설비만 할 때야. 프로젝트 크니까 우리는 개보수 시장 들어갔어. 집이 업그레이드 꾸준한 수요 있었지. 외면 받던 분야가 안정적이었어. 신주만 쫓으면 일간 불안정해. 건설 장비에서 다들 대형 장비만 할 때야. 단가 높으니까 우리는 소형 장비에서 회전율 높았어. 관리 쉬웠지. 매면 받던 제품이 캐시카우였어. 대형만 고집하면 가동률 떨어져. 백화점에서 다들 명품만 할 때야. 이미지 좋으니까 우리는 실속 브랜드 강화했어. 중산층 타겟 회전율 좋았어. 외면 받던 가격대가 매출 주력이었어. 명품만 채우면 고객층 좁아져.